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기업을 이해하는 출발점 금융의 김현빈입니다. 여러분 최근 이제 은행권 다시 채용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다시 은행권 시험들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좀 어렵고 힘들어서 더 취업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 아니냐 걱정하실지 모르겠는데 좀 더 트렌드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체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분들 좀 준비하시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과 기업을 이해하는 출발점 금융에서 오늘 강의는요. 지난번에는 회계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재무, 회계와 재무,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차이가 뭘까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무는 좀 더 자금 조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오늘 관련해서 좀 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기업 금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재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금융기관에서 기업 금융의 역할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재무관리라든가 투자론에 대한 강의를 좀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경영학과나 상경계열 친구들이 이제 은행권에 많이 진입을 하는 건 사실이지만 만약에 요즘에는 이제 은행 같은 데서 전반적으로 또 금융권에서 타 그 전공자들도 많이 뽑고 특히나 NCS 기반으로 뽑는 데는 전공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련해서 얼만큼 과목들을 들었는지 아니면은 일관되게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보기 때문에 이제 지원서 자체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관심 있는 것들에서 뭐 금융의 이해라든가 제도라든가 아니면 투자론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있어서 관심 있게 좀 들으시면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엘리엇이 위임장 발송을 시작했다. 현대차 주총에 전운이 돈다라는 뉴스입니다. 이게 무슨 뉴스냐 하면요. 여러분들 엘리엇 한번 들어보셨나요? 예전에 삼성 관련해서 한번 엘리엇이 크게 보도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엘리엇은 그 대표적인 미국계 행동주의 헤지 펀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기업들의 그 주식을 사들여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행사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주식을 사는 것은 결국은 이제 이익이라든가 이윤 추구를 위해서 사는 건데 만약에 경영을 잘못하고 있다든가 오너 중심으로 움직여서 경영에 있어서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것을 이 엘리엇이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뭔가 행사하기 위해서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냐면은요, 예전에 이제 그 현대차에 관련해서 소액 주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소액 주주들에게 우리 엘리엇과 같이 행동을 해달라는 것을 이제 엘리엇의 홈페이지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정도만 해서 이제 소액 주주들에게 현대차나 이제 기아차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 이렇게 우리한테 동조해달라 하는 형식으로만 이제 그 부탁을 했었는데 적극적으로 자기네에게 동조하고 우리가 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이제 그런 것을 밝혀달라는 위임장을 본격적으로 보내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3월 주주총회에 사실은 이제 주요한 안건들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럼 엘리엇은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위임장을 발송을 했을까 하니 엘리엇이 이번 이 주주총회 때 소액 주주들을 결성을 해서 배당 이익에 관련해서 배당 이익을 좀 더 많이 배당을 해라라는 건 이제 주주들에게 그 부분에 대한 것들과 그다음에 이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사회에 이제 그 엘리엇의 좀 더 친 그 성향을 띠고 있는 인사를 진입시키기 위해서 이런 적극적인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현대차는요. 이번에 그 정의선 수석 부회장을 이제 대표로 위임하기 위한 중요한 안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주주총회에는 이제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큰 그 대주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 좀 살벌한 분위기가 감도는 그런 여러 가지 중요 의견 안건들이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 내용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고요.
여기 뭐 여러분들 말씀드렸듯이 12월 결산 이후에 기업들이 여러 가지 이제 주총을 한 것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외의 경영 진출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지금 현재 경영진에 대한 문제점을 강력하게 제안한다든가 해서 최근에는 충격적으로 이제 국민연금 스튜어디십 코드를 발동을 해서 결국은 대한항공 조양호 그 회장의 연임도 저지를 했고요. 그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한정 의견을 받음으로 해서 회계법인으로부터 3일 회계법인으로부터 한정 의견을 받음으로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박삼구 회장이 다 퇴진을 금아시아나 회장이 퇴진을 하는 그런 내용도 제가 전번에 한번 다뤄드렸었는데요. 내용들이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을 할 때 관심 있는 기업의 뭐 재무보고서라든가 그런 걸 보시기 이전에 이러한 관련 뉴스들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서 주주들과 경영진들 사이에 어떠한 갈등이 있고 어떠한 주제들이 핵심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당장 좀 직면한 좀 그 확보해야 되는 정보에 훨씬 더 가까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글이나 네이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분들 관심 가는 기업에 대한 주주총회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요 강의인 재무, 그다음에 기업 금융과의 이해,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참 여러 가지 복잡할 텐데요. 도대체 금융은 뭐고, 재무는 뭐고, 재무 관리는 뭐고, 회계는 또 무엇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의 관계가 있고, 또 갭은 뭐고, IFRS, 신용평가사의 역할이 뭐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 여러분들한테 복잡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의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금융이라는 건 자금의 흐름이고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금을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기업은 이제 좀 더 많은 영업 활동을 하고 물건을 제품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서 자금을 차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입하는 기준으로 해서 은행 같은 데서 차입을 하면은 이제 간접금융을 이용하게 되는 거고요. 주식 발행이라든가 주식 공개를 함으로써 직접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한 내용이 되고요. 또 이러한 자금을 조달할 때 무조건 기업을 믿을 수는 없기 때문에 회계 보고서를 내면은 이 회계 보고서에 관한 것을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하게 되고요. 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좀 더 쉽게 그 투자가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신용평가사들이 이 회사는 전체적으로 상태가 좋다. 그래서 A를 주거나 뭐 A-를 주거나 여러 가지 등급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가끔 무디스라든가 피치라든가 하는 세계적인 신용평가사들이 국가에 대해서도 신용 등급을 매기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 우리나라 수는 좀 아픔이지만 우리나라의 외환 위기 때 1997년 외환 위기 때 막 신용 등급이 막 하락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결국 이건 왜 국가에 그렇게 니들이 뭔데 신용 등급을 내리냐 할 수 있지만 국가는 국채라는 거를 발행을 해서 자금을 또 조달해서 국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들에게 돈을 이제 쓰게 됩니다. 근데 이 국채를 발행할 때 이 국가의 신용 등급을 보고선 해외 투자가들이 사들이게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그런 무디스라든가 피치라든가 S&P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평가를 해가지고 그 평가를 보고서 국채를 이제 해외 투자가들이 사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과 금융기관의 이러한 역할들, 도대체 IPO는 왜 하는 것이며, 그다음에 재무 담당자, 회계 담당자들이 어떤 경우에 IPO를 하는가, 이것들을 따로따로 볼 게 아니라 하나의 크게 연관지어서 보시면은 금융이란 자금이 개인에서 기업으로, 기업에서 개인으로 또는 그런 금융기관으로 어떻게 흘러가나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럼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각각 금융기관에서 하는 직무들의 업무를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자체로 이 재무는 무슨 뭐 재무 리스크 관리하고 뭐하고 그런 것만 이해해서는 나중에 본인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고요. 나중에 면접 때조차도 여러분들이 대답하시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윤곽을 조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전체적인 용어를 한번 이렇게 같이 모아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기업의 재무 활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서는 항상 자금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이전에는, 이제 돈을 저축하기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다니고 버스 타고 식사하고 어떤 회사를 다니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하는 모두 다 돈이 필요하듯이 기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제조업과 도소매업은 사용해서 쓰는 차입을 해서 쓰는 자금의 용도가 약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장이라든가 기계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뭐 설비 자금이라든가 그래서 기계, 그다음에 공장, 뭐 부지 그런 걸 사들이는 자금 또는 운전 자금 그런 것들을 운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사람도 고용해야 되고 그런 목적으로 이제 그 자금이 필요하고요. 도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물건을 사들여서 파는 거기 때문에 물건을 크게 사들일 때 매입 자금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요. 유통업과 일반 제조업의 기업의 회계와 재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기본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족 자금의 조달 방법. 조달처는 일반 금융기관을 통해서 여러분들 대출을 받거나 또는 채권, 사채를 발행하고 또는 주식을 통해서 조달을 하는데요. 자, 그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산, 기업의 자산이라는 건 자본과 자신이 투자한 자본과 부채의 합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부채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이런 뭐 외상 매입금, 지급 어음, 그다음에 차입금, 회사채 그런 것들이 부채라고 볼 수 있고요. 자기 자본 이외에는 대부분 다 이게 부채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부채도 그냥 딱 부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뭐 외상 매입금이라든가 지급 어음이라든가 해서 이건 이제 회계 그 장부 기록하실 때 하는 분들이 이 부분에 해가지고 항목별로 다 기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나중에 재무제표라는 그런 거 보시면 아 이런 것들은 다 부채에 관련된 내용들이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업의 목적이 과연 뭘까 하고 재무관리에 대한 그 목적과 업무 수행에 대한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업이 있는데요. 이 기업의 목적이 과연 뭘까요? 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기업은 이윤 추구가 기업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제 가끔 뭐 종업원의 복지 향상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고객의 만족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국가와 사회에 대한 어떤 이제 뭐 기여 같은 거, 뭐 가치 실현 그런 것도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기업의 미션과 비전에 보면 뭐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긴 한데요. 궁극적으로 기업의 목적은 주주 가치의 극대화이며 그다음에 이윤 추구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누가 회사의 주인이냐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결국은 주주가 회사의 주인인 건 맞고요. 주식회사라는 개념은 자본을 낸 주주와 경영을 분리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업에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재벌이나 오너 중심의 체계로 많이 되면서 재벌 오너 또는 그 사람이 경영자 사장 해서 다 이걸 하나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요즘 이제 전문 경영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그러한 이해도가 많이 높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주주총회 같은 걸 하면은 이 주주들이 경영진들에 대한 책임을 묻기도 하고 또는 잘한 것에 또 이제 어떤 그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도 하는 것들을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내용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기업의 목적은 결국은 이제 주주 가치의 실을 극대화인데 회사의 주인인 주주만큼 회사 그 주주 가치를 위해서만 일해야 될까요? 종업원들은 중요한 게 아닐까요?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기업의 목적은 물론 이제 주주 총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업 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긴 합니다. 그리고 재무 관리는 여기서 이제 자금을 차입하고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예측하고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고 하는 것들인데요. 여기서 종업원, 고객, 금융기관, 지역사회, 국가 같은 것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스테이크 홀더라고 해서 이해관계자들입니다. 그래서 종업원도 여러분들 제가 그 외관법인 같은 경우에는 종업원 보호의 차원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같이 기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종업원의 역할, 고객의 역할 또는 금융기관의 역할 굉장히 상당히 무시할 수가 없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미지가 실추됨으로 해서 고객을 굉장히 많이 잃어서 기업의 영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예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이해관계자와의 그런 것들,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에게 얼만큼 만족을 시키면서 가느냐가 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목적은 주주 가치의 최대화가 가장 우선시 돼야 되지만 그만큼 거기에 이어서 미리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이해관계자 가치의 최대화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금 조달 방법의 분류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재무에 있어서 이제 자금 조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간접 금융이라는 거는 보통 은행 같은 데를 통해서 대출을 받는 내용들을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직접 금융 같은 경우는 회사채 발행이라든가 이제 직접 시장에 채권 또는
또 여러분들 주식 발행을 통해서 직접 시장으로부터 얻게 되는 그런 것들을 직접 금융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되게 이제 미국 같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 직접 금융으로 인해서 영국이나 미국은 조달하는 방식이 훨씬 더 크고요. 독일과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은행의 역할이 크고 이런 간접 금융 방식으로 해서 조달하는 영향이 큽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간접 금융은 뭐 후진국형이고 직접 금융 선진국형이냐? 꼭 그렇게만 볼 수만은 없고요. 실제 이제 미국이라든가 자본주의가 시작된 서구 선진국의 경우 이제 직접 금융이 많이 발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금융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장의 상황들이 이제 투명해져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비교를 해봤을 때 분명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면에 있어서는 이 간접금융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간접금융에 있어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은행 대출을 받거나 은행에 예금했을 때 여러분들 마음 놓고 예금할 수 있는 것은 그 은행의 중간장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식은 아직까지 좀 투기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크지만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금을 하고 미래를 준비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아마 이런 위험 분산에 대한 역할이 좀 더 간접금융이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느 것이 좋냐면요. 미국과 영국 또는 독일과 일본 그 두 나라를 비교해 봐야 된다라는 이제 얘기도 있지만요. 다 그게 상황에 따라서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사실 미국과 영국이 좀 더 좋은 때가 있었고 또는 독일과 일본 형식이 더 좋을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적인 것은 없다고 보고요. 시기에 따라서 맞춰야 된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그러니까 대체적인 의견들입니다. 자, 간접금융의 구조는요. 금융기관의 중개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은행과 보험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금융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심사 역할의 그런 기능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심사 역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업무의 범위가 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런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고요. 직접 금융의 구조는 어쨌든 그 증권회사가 기업에 대한 의견을 내놓지만 결정적인 모든 그런 위험을 부담하는 것도 다 고객들의 몫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들이 좀 더 만약에 주식을 투자할 때 우리나라는 좀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투기를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실제로 외국의 그 주식들에 투자해서 하는 주식 부자들의 경우에는 기업들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보고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굉장히 독서도 많이 하고 하루에 읽는 신문의 양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세계적인 투자가들을 보면은요. 그 나라 한 나라의 상황들을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많은 지식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투자를 잘해서 좀 더 많은 돈을 모으고 싶다. 그러면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기업의 직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생산, 마케팅, 전략, 뭐 재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재무로서 이제 최고의 그 기업의 그 경영 임원진이 이제 CFO라고 해서 하나의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뭐 마케팅 담당인 CMO 임원이 전체 이제 수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CFO 출신이 수장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기업에 따라서 CFO 출신이 됐을 때의 경영 스타일과 CMO 출신이 됐을 때 경영 스타일은 확실하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아마 경영제 그 회사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최고 경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어느 출신이냐, 재무 출신이냐, 마케팅 출신이냐 라는 것 또는 기술 출신이냐에 따라서 좀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보통 재무라고 하면은요, 이 이제 영역들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격리 자금, 세무, 회계, 리스크 자산 관리, 뭐 IR이라는 건 이제 인베스터 릴레이션십이라서 투자자 관리인데요. 보통 이제 세무와 회계 쪽은 워낙에 이제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따로 떨어져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재무에 있어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회계 보고서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NCS 기반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경력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경력 목표를 잡아야 되냐 이거 되게 고민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제 자기소개서 했을 때 입사 후 지원 동기, 그다음에 포부, 희망 직무 이거 뭐 나중에 뭐 그 자기의 희망 포부 같은 거 쓰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본인이 희망하는 직무가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직무를 잡아야
결정을 해놔야 입사 후 포부를 쓸 수 있고 본인의 목표를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행돼야지만 여러분들이 지원서에 내용을 쓰실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경력이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항상 제가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제가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어떻게 설명을 해줄까? 왜냐하면 되게 다양한 그 커리어 발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간다라는 것들이 NCS 사이트에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NCS 사이트는 여러분들이 공기업만 시험 칠 때 이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사이트가 아니고요. 경력, 신입 모두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본인의 경력 관리를 하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많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전체 대분류에 있어서 금융보험 3번에 들어가면은 여기 재무회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2번 경영세무재무회계 거기 보면은 대분류에 보면은 여기에 그 중분류 내용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재무회계가 있는데요. 거기에 관련해서 재무에 해당되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는 크게요. 예산 자금에 대한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예산 같은 경우는 뭐 예산 실적 관리, 위험 관리, 전체적인 예산 편성 수립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에 관련된 내용들을 세 분류에 관한 내용들이 하나의 직무들인데 이런 능력 단위들을 어디다 사용할까요? 네,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시게 될 업무이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들을 다 들어가서 보시면 본인의 수준에 따라서 처음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면 어느 정도 수준의 일을 하게 되면 나중에 과장, 차장, 매니저급 임원으로 갈수록 어느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모든 기업마다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전체적인 것들 내용을 통합해서 놓은 거기 때문에 맞는 일치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참고하셔서 본인의 경영 목표를 세우셔도 좋고요. 지원서에다가 쓰셔도 좋고요. 하나의 도표를 만들어서 내가 처음에 1단계로 들어가서 신입사원 때 해야 되는 수행해야 되는 업무 그 다음에 좀 더 과장, 차장으로 올라가서 수행해야 되는 업무들에 대한 목표를 잡아보시면 훨씬 유용합니다. 자, 그럼 자금에 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제가 계속 자금 조달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자금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그 기업은 흑자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유동성 문제도 되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본인 그 기업에서 지급해야 될 돈 다 지급을 했는데 받을 돈은 못 받고 있다. 그러면은 장부상으로는 회계인데 부도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나 회계 담당자들이 이런 자금 수요와 공급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잘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또 받을 돈에 그런 저희 기업에 돈을 줄 기업들이 부도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룸이라든가 여유를 남겨둬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예측하는 게 굉장히 재무 담당자로서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고 또 일정한 시기에는 항상 돈이 모자라게 되는데 그때에 따라서 외부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을 차입하거나 조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재무 담당자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은 기업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여기에 관련해서는 뭐 자금 운용이라든가 재무 위험이라든가 성과 분석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것도 각각 들어가서 능력 단위를 보시면은 상세하게 내용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NCS 사이트가 어렵게 보이지만 좀 그 이용하는 방법을 아시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가 있고요. 뭐 회계감사도 다 나와 있죠. 그래서 회계감사에 대한 내용 너무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전표 관리, 자금 관리, 결산 처리, 그다음에 뭐 회계감사, 그다음에 뭐 사업 결합 회계라든가 이런 것들, 원가 관리라든가 특히 또 제조업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원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내용, 세무 같은 거 이런 거 전체적으로 참고하셔서 내가 이런 업무를 하면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구나 하고 세부 업무들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또 신문이라든가 그런 것들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제 이해를 잘 하시기 위한 용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계속해서 주주총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주주총회가 뭐냐라고 하면은 주주 전원에 의해서 구성이 됩니다. 영어는 쉐어홀더라고 하죠. 쉐어홀더들이 이제 모이는 전체적인 총회인데요. 회사의 기본 조직과 경영에 대한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을 하고 의결을 하는 필요기관 조직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주주총회에서는 이사회에 대해서 전체적 견제를 하거나 이제 경영진 이사회죠. 견제를 하거나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총회가 결의할 수 있는 이제 사항은 법령 또는 이제 정관에 의거한 바에 관련해서만 한정이 되어 있고요. 요것들은 뭐 주주총회에 관한 내용들은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이 기회에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하나는 이제 메라비언의 법칙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재무나 기업 금융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 면접에 좀 도움이 되실까 해서 내용을 이제 제가 준비했습니다.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대화 시에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되고 말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런 언어적인 거의 외인 비언어적인 게 상당히 많은 대화나 협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호감의 법칙도 이 메라비언의 법칙에 의거해서 많은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눈빛이라든가 그다음에 목소리 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신뢰를 주거나 오히려 여러분들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별로 신뢰가 가지 않는 목소리인데 너무 말만 잘한다. 그러면 오히려 이 사람이 좀 뭔가 좋지 않은 그런 성향이 아닌가라고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만큼 비언어적인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많이 여기저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놀라운 게요. 시각이 차지하는 비율. 우리 보통 어른들 말씀하실 때 눈빛 중요하다는 얘기 말씀 많이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눈을 똑바로 뜨고 자주 웃으시는 습관을 좀 들였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목소리.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음이냐 고음이냐에 따라 신뢰감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나머지 말인 언어가 7% 영향을 준다라고 7% 상당히 작은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때 눈빛, 자세, 웃는 표정 그런 것들이 오히려 상대방에 있어서 많은 신뢰감을 준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요즘에 설득에 관련된 많은 책, 협상에 관련 많은 책을 보면은 마음을 사는 게 오히려 말을 잘하는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에 많은 부분 힘이 실려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은 기업과 기업금융과 금융기관과의 좀 더 여러 가지 관계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재무에 관련해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간접금융, 직접금융, 자금 조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관련해서 내용을 이해하면서 직무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여러분들 이해가 빨라질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살펴보시고요. 여러분들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